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500달러, 이더리움 1,700달러, 마이너스 3%, 리플, 에이다, 도지, 전체 코인들, 독일, 도이치뱅크 파산설 나오면서 다시 28,000달러 재돌파를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진한 빨간불 하락이 큰데 리플하고 함께 하락하는 코인들은 에이다, 도지, 폴리곤보다 작코인들 하락이 큽니다. 27,000달러 반등은 왔지만 개인들 추가 진입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도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작코인이나 리플을 비중 조절한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리플 호재가 없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스위스에 이어서 유럽까지 은행 파산 위기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 심리 지표인 S&P 500은 4,000포인트 아래로 약간 하락했고요. 은행, 금융 같은 전통 산업이 불안해서 투자자들도 쉽게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기서 은행 리스크로 바로 2만 달러 아래로 폭락 온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코인 하락 오는 데는 중경도 3월 23일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드린 코인 파동 이론에서 사파 조정 구간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비록 25bp만 금리 인상했지만 작게나마 영향은 있는 거고요. 2월에도 25bp 금리 인상 이후 코인 시장 단기 조정 이후에나 25,000달러 뚫는 상승이 났습니다. 만약에 3월에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 안 해줬다면 비트코인 16,000달러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컸었죠. 차트상에서 보면 2월 조정 때 만들어진 여기 저점 깬다는 것은 코인 거래 세력들 시장가로 매도를 늘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정보 빠른 채굴자들은 패닉셀을 했고요. 하지만 고금리의 은행 파산 리스크 같은 갑작스러운 리스크는 미국 정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빠른 조치가 가능하면서 코인도 급반등을 한 거고요. 실리콘밸리, 크리딧 스위스처럼 각국 정부에서 초기 대응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불안정에 국채금리는 3.7%까지 내려왔고요. 2월에 5%까지 올랐다가 1.3%나 크게 내려왔습니다. 국채금리 내려가면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을 하죠. 연준이 금융 리스크에 금리 인상하면서도 양적 완화도 동시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4월 미국 빅테크 어닝 발표까지는 나스닥도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상승하는 구간은 320달러 부근이 듯 하고요. 하지만 나스닥 상승한다고 100% 코인 반등 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큰 하락을 막아줄 수 있을 정도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비트코인 3,000달러에서 13,000달러 반등 올 때도 나스닥 비트코인하고 함께 동반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 초록색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코인은 재하락하고 나스닥은 빅테크 위주로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코인이나 나스닥 잡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위주로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가격 방어를 한 거죠.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19년 초 가격까지 회복한 적이 있고요. 연준이 당시에도 금리 인하는 했지만 시장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화살표가 연준이 금리 동결 이후 본격 인하하기 시작한 구간인데 나스닥은 횡보를 했지만 코인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세 상승 이후 나스닥 횡보할 때 코인 추가 상승은 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스위스, 유럽까지 금융 불안감에 미국 예금은 3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980억 불 이상 감소했다고 블룸버그 최신 뉴스가 났습니다. 최근 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의 은행 자금이 빠져나와서 일부 현금을 보유하기도 하지만 미국 국채나 빅테크 성장주 코인으로도 자금이 움직였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검은색 대형 은행은 자금이 더욱 증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은행은 실리콘밸리 3월 파산 이후 빨간색 현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도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만큼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같은 특수은행이 아니라도 지방은행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방 소규모 은행의 파산이나 현금 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결국에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 줄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도 보면 국민은행, 신한, 우리 같은 1금융 말고 저축은행, 금고 같은 2금융에서는 지방 토지나 상가 등 신용도 낮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3월 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만큼의 충격은 아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코인 시장은 나스닥 시장 움직임하고 유동성에
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나스닥 횡보하는데 비트코인 이번 하락 온 곳은 사파 조정하고 동시에 롱포지션 청산이 컸기 때문이고요. 24시간 동안 147밀리언 롱포지션 청산이 되었고 비트코인 청산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청산 이후 28,700달러 위치하고 있는 숏포지션이 롱포지션보다는 현재는 좀 더 많은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은행 파산으로 투자자금 진입은 제한적이고 연준이 25bp 3월에 금리 인상하면서 빠른 상승을 못한다 숏포지션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6,600달러 롱포지션 가장 많은 구간 4시간 봉으로 터치 후 빠르게 반등을 못해주며 25,000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시장 유동성은 여전히 굳건하고 연준이 중소은행 파산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면 빨간색 숏포지션 밀어 올리고 비트코인 3만 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 많이 투자하는 코인 옵션 포지션을 보면 3만 달러까지 상승한다는 콜옵션과 25,000달러까지 하락 온다는 풋옵션 비중이 가장 많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되든지 아니면 25,00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콜옵션 볼륨은 17,000개로 풋옵션 볼륨 19,000개보다는 약간은 작습니다. 가격이 하락 올 수 있다. 풋옵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작년 11월 비트코인 16,000달러 하락 올 때보다는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코인 시장 불안하게 보는 세력이 더 많은 것이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데이터는 중경투 언급을 잘 안 하듯이 세력들 리스크 해치 정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지는 않고요. 참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코인 시장 볼 수 있는 것은 연준 금리 동결이 빠르면 5월에 나올 수 있다는 거고 70년간 데이터 평균에서도 4월은 S&P 상승이 가장 좋았던 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월 보면 최근처럼 4,000포인트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낮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1월, 2월 주황색 10년 평균에서도 상승이 좋았다가 3월 되면 약간 주춤하고 4월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상반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월은 무엇보다 미국 기업들 어닝이 있는 구간으로 실적은 고금리에 잘 안 나올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하반기 연준이 금리 동결이나 인하로 돌아서면 실적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이던스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당장에 어떻게 실적 나오는가 보다도 앞으로 방향성이 긍정적이다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코인 시장도 4월 추가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 현재 4파 조정 구간으로 5파 상승 피날레를 기다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도 4월 리스크는 은행 파산 말고는 당장에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5월 고점 찍고 6월부터는 코인 시장 하락세로 진입할 가능성은 70년 데이터에서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8월하고 9월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죠. 크립토 콘트 최신 코인 불장 배어장 사이클 지표에서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노란색 구간으로 빨간색 고점 직전에 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빨간색 구간 진입하면 본격 매도 타이밍인데 올랐다가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는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S&P 70년 데이터하고 함께 4월 빨간색 오버히트 불장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주차 내부자 거래 현황 회사 고위직들 CEO 임원들이 지난주 어떻게 거래했는지 현황이 발표가 되었고요. 2월 말 3월 초 S&P 500 4,000포인트에서 고위직들 대량 팔고 재하락에 추가 매도는 했지만 매도세는 추세상으로는 내려오는 실적입니다. 고위직들 매도했다고 해서 바로 하락 오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도한 가격 아래에서 이후에 가격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회사 대표나 고위직들은 신규 주문량이나 앞으로 시장 방향성 데이터를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위직들 매도 이후 빠르면 당장 하락하거나 최소 4개월 이상 시간은 걸렸고요. 2021년 4월 고위직들 매도가 가장 많았는데 S&P 500은 11월에 4,800포인트 더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도 신고점 찍었듯이 코로나 오미크론 당시에 재확산되면서 연준이 긴축해야 될 때 빠르게 긴축을 못한 거죠. 회사 고위직이라도 코로나 재확산까지는 예측을 못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2021년 4월 코인도 가장 불장이었던 구간이고 코로나 오미크론 변수만 아니었다면 8호장 테이퍼링 발언으로 주가 또한 크게 폭락이 나올 수 있던 구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고위직들 매도가 정말 예리한 거고 이번에도 4,100포인트에서 은행 파산 나올 줄 알고 미리미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많이 팔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종목별로 보면 매도가 가장 많은 분야는 헬스케어입니다. 올해 1월 18일 2.5배부터 4.9배까지 매주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요. 2021년 코로나 피크 때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4월 실적 좋게 안 나올 줄 알고 미리 매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코인하고 연관성이 높은 테크놀로지 빅테크 분야를 보면 2주 전 3월에 매도가 가장 많았다가 이번 재반등의 매도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빅테크주 여기서 더 상승
조정은 오더라도 이후에 다시 한번 큰 하락 나올 수 있다. 빅테크 임원들이 생각하는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